가족이 버팀목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때 저는 가족의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고,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느 날, 제 딸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깨졌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고, 대신 파티와 명성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진호, 32세,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부유하지 않지만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아내 지원과 8살 딸 나리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치스럽지 않지만 생계 걱정 없이 살아갈 정도로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상류층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한 가구점을 운영하고 계셨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넓은 집과 멋진 차, 주말마다 파티를 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공은 행복과는 관계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장남이고, 동생 라이언은 저보다 2살 아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늘 라이언을 더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좋은 성적을 받아도 그저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반응만 돌아왔지만, 라이언이 조금만 나은 성적을 받으면 파티와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대학에 갔을 때도 부모님은 별 반응이 없었지만, 라이언이 대학에 갈 때는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에 몰두하며 독립을 꿈꿨고, 결국 제 회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딸 나리가 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또다시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서울의 한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일에 만족했고, 매일매일 제가 디자인한 공간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2년 후, 제 경험이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하라 독립을 결심하고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제 열정을 쫓을 수 있는 일이었고, 그때 저는 지원을 만났습니다. 지원은 한 작은 책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독서용 의자를 찾으러 저희 가게에 들어왔고, 처음엔 그냥 다른 손님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우리는 어쩌다 보니 앉아 1시간 넘게 책, 음악,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리가 태어났습니다. 지원과 저는 행복했고, 그 무엇도 우리의 행복을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저는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지원은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이었죠. 그 당시 저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개인 보험은 매우 비쌌고, 우리는 건강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정되면 가입하려고 미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후회스러운 결정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은 몇 년 후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나리가 3살이었을 때, 저는 나리가 밤마다 지속적인 기침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기침은 몇 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리는 피곤해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고열이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가끔씩 숨을 쉬기 위해 놀던 중 갑자기 멈추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지원은 나리와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나리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피곤해요. 그 말을 듣고
지원은 당황하며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즉시 나리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즉시 CT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리의 폐에 종양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세상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3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수술을 위해 $12만 달러라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험이 없었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없었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고 그들의 집으로 갔을 때 그곳은 주말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고급 음료와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기분 좋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이언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찾아가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해요. $12만 달러가 필요해요. 도와줄 수 있나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외로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돌리며 파티를 계속 이어갔고 아버지는 말없이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부모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나의 딸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결혼식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이었고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한번 내 딸의 생명보다 사회적 지위와 결혼식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딸의 눈이 집중되지 않은 채 빠르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딸을 차로 데리고 응급실로 바로 운전했습니다. 의사가 CT 스캔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진호, 나리의 폐에서 선천적인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를 압박하고 있는데 상태가 악화되기 직전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제 아랫땅이 무너졌어. 3살, 폐 덩어리. 어떻게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저를 병원 청구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12만 달러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즉시 진행할 수 있지만 병원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저는 가입하지 않았어. 그 순간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보험 가입을 미루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은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당황하지 않으려고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구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냥 딸을 구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12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작은 부분이 여전히 희망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실망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포용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나리는 그들의 손녀였습니다. 손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곁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던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발을 들여놓았을 때 부모님이 파티를 주최하느라 바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라이브 음악이 흘러나왔고 우아한 옷차림의 사람들의 손에 와인잔이 반짝였습니다. 고급 음식 향과 어우러진 값비싼 향수향. 다가오는 라이언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필사적으로 딸의 생명을 구걸하며 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씀이 있어 긴급합니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하객들과 계속 대화하기 위해 돌아가기 전에 기다려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이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파티를 방해하는 것에 짜증이 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진호, 기다릴 수 없나요? 저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나리는 폐에 종양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나리에게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나리가 수술을 받지 못하면 수술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어떤 걱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할까요? 의사가 뭐라고 말했나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리의 상태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리의 상태에 대한 질문도 없었습니다. 저는 얼굴에 걱정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삼키고 계속했습니다. 병원은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12만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그 금액을 빨리 낼 수 없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전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수술할 수 있도록 충분합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희망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 우리는 이미 라이언의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지금은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는 투자자처럼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팔짱을 끼었습니다. 이미 그의 결혼식에 $30만 썼습니다. 지금 그 돈을 주면 결혼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차가운 무감각함을 느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라이언을 위한 호화로운 결혼식에 $30만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나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보호하고 돕고 지원해 주던 동생 라이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맞춤 정장을 입고 손에 서서 불편한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저는 붐비는 파티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이언, 부탁드립니다. 나리가 작은 부분만 도와주세요. 제가 이 문제로 결혼식을 취소할 것 같나요? 제 약혼자와 제가 짓고 있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듣고 있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 방금 향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향이 제 얼굴에 웃음을 터뜨렸어. 제 주변에는 손님들이 속삭였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킥킥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자신을 구경하는 한심한 바보인 것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제 어깨를 만졌어요. 일어나세요, 진호. 창피하지 마세요. 손님들 앞에 있던 가족들. 저는 천천히 일어섰지만 더 이상 그들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고 제 목소리는 씁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마워,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라이언. 오늘 드디어 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낯선 사람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집을 나서자 하늘이 떠오르고 비가 쏟아졌어요. 무거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에 뭉클한 통증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예언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것은 잔인한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고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울었습니다. 더 이상 참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에 머리를 파묻고 목을 졸랐습니다. 밖의 폭풍은 제 안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과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장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리,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그 병실에서 숨을 쉴 때마다 싸우고 있었어. 여기서 쓰러질 수 없었어.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고 가스를 밟으며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이미 거기에 있었어. 부유하지 않고 평범한 서민들이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저에게 달려와 걱정으로 눈을 붉혔습니다. 진호, 애 흠뻑 젖었나요? 부모님과 이야기하셨나요? 도와주실 건가요? 대답은 못했지만 제가 이해하려면 제 눈만 보면 됩니다. 장인어른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우리는 즉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원과 함께 앉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차는 $15,000의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축한 돈의 마지막 $1.25, $0, $0, $0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친구와 동료들에게서 빌렸어. 생계가 거의 안 되는 회사 사람들은 여전히 도와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젊은 직원이 $500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오래된 동료가 전화해서 $3,000를 보냈어. 저에게 빚졌어. 총 $12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 남은 $4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 시댁 식구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금액을 말하기를 꺼려하며 열심히 삼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직 $4만 남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침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좋아, 내일 돈을 받으러 오세요.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받나요? 시아버지는 사랑으로 가득하면서도 결단력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집을 팔았습니다. 나리가 나아지기만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손녀를 구하기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부모님은 살과 피를 등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혈연 관계가 없던 시댁 식구들은 나리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장인어른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리가 건강하다면 그게 다 중요합니다. 아들. 시댁 식구들의 최종 금액으로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나리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말하자 수술은 매우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쓰러졌고 손에 얼굴을 묻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원은 흐느꼈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장인어른은 마치 이게 그의 계획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난 모든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가장 암울한 순간에 당신 곁을 지키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미 제 실제 가족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는 친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빌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어쩌면 운명조차도 서로에 대한 사랑에 의해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술 후 2주 후, 나리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더 강해졌습니다. 그녀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휠체어를 병원 밖으로 밀어내자 그녀는 밝고 빛나는 미소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다시 뛰고 싶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껴안고 그녀의 강하고 꾸준한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지원에게 눈을 돌려 그녀의 사랑스러운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지옥을 거쳐 돌아왔지만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면당한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차가운 무관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의 거만한 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리가 회복한 후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자선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운명을 만들곤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6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저는 경영, 투자, 비즈니스 확장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인테리어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프로젝트, 호텔, 쇼핑센터, 오피스 빌딩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마감일을 쫓는 잠 못 이루는 밤, 고객과의 끝없는 미팅, 고위험 협상, 모든 도전은 제 안에서 불타는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가 제대한 지 1년 후,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형 부동산 회사에 $200만 규모의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3년 후, 저희 회사는 5배나 성장했습니다. 한때 직원 수가 적었던 소규모 비즈니스였던 회사는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비즈니스 잡지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로에서 백만장자로. 진호의 여정. 역광 이후 그의 삶을 재건한 남자. 눈물로 쓰여진 성공 스토리. 부모님은 정말로 그런 기사를 읽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실제로 텔레비전에서 저를 보고 기업가 회의에서 란설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진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잿더미에서 모든 것을 쌓은 자수성가한 기업가 진호였습니다. 1년 전, 저는 회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신고 중 하나로 인정받은 후 포브스와의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자는 호기심과 감탄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 오늘 당신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때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지원이 되었어야 할 가족. 하지만 그들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을 구하기 위해 도움을 구걸했고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동생의 결혼식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손녀의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손녀의 생명을 구하는 대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냉혹함과 잔인함이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분노를 성공으로 바꿨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호한 용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부모님, 마틴과 린다. 제 동생, 라이언. 가족은 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뷰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은 폭발했습니다. 백만장자 기업가는 어떻게 그의 가족이 어떻게 죽어가는 딸을 호화로운 결혼식에 버렸는지 공개합니다.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조부모님은 호화 파티를 열면서 고통을 격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무자비한 가족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 제 이야기. 제 이야기. 어떤 조부모님들이 손녀를 쓰레기 취급하나요? 라이언의 아내는 파티를 취소하기보다는 조카를 죽게 내버려두는 남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폭풍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파트너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오랜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비즈니스 인맥은 사라졌습니다. 호화로운 파티에서 함께 잔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염병처럼 그들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괴물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한때 비즈니스 세계에서 밀려났습니다. 부모님은 한때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 자랑스럽게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망가졌습니다. 라이언, 그는 한때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고 아름다운 아내였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내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바가 내 인터뷰를 읽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라이언, 이게 사실인가요? 그는 반명의 여지를 찾으며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며칠 후 아바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조카가 파티를 열도록 내버려둔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라이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냉혹한 마음으로 지어진 결혼은 결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정한 사람들은 자신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비웃으며 제가 파티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등을 돌린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성공은 저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에 대한 달콤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가장 암울한 순간에 저를 믿어주고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친구, 동료, 직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나리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돈을 모두 준 사람들. 저는 그들이 저에게 준 것의 10배를 돌려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도와 사무실로 불러 두꺼운 현금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빚을 갚거나 꿈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따뜻하게 지었습니다. 마지막 저축을 제 손에 넣은 날처럼 말이죠. 사장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극복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도와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가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손을 꽉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몰아준 사람들, 즉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나리를 구하기 위해 집을 팔았고 기꺼이 임대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답을 풀 수 없었습니다. 나리가 제대한 후 저는 1년 내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그들의 새 집주인을 추적했습니다. 협상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제 어깨에 손뼉을 치셨고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아들. 그날 밤 우리 모두 함께 모라 진정한 가족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느낀 것이었죠.
나리가 입원한 지 5년 후 우리 가족이 새로운 멤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큰 집을 샀어. 지원, 나리, 곧 태어날 아기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집을 줬어. 이제 저는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나리는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어. 하지만 조부모님이 저희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드리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매일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자기야. 그들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나리의 빛나는 미소를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풀서클로 다가왔습니다.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 달 전,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을 검토하는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어. 알 수 없는 번호였죠.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어. 진호, 엄마예요. 그 목소리. 수년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요. 제가 절박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라자의 목소리가 후회와 애원의 등을 돌렸어. 그리고 지금은 같은 목소리가 후회와 애원을 담고 있었어. 도와줄 수 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기 전에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 우리는 문제가 생겼어. 우리는 집을 담보로 잡았고 이제 은행이 곧 집을 압류하려고 해요. 우리는 20만 달러가 필요해요. 집을 지키기 위해 20만 달러가 필요해요. 20만 달러. 나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12만 달러만 필요했던 그날이 생각났고 손녀는 손녀보다 파티를 선택했어. 제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걸하던 순간이 떠올랐고 그들은 주저없이 거절했어. 아버지의 차가운 눈, 라이언의 거만한 미소, 결혼식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생각났어.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제가 도움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를 내렸어. 엄마, 제가 도움을 구걸하러 온 날 기억나요? 침묵. 그날, 저는 당신과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어. 돈이 없으면 나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 기억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 기억나요. 거절했죠. 라이언이 사람들. 그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절망적이었어. 이렇게 무정하게 굴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는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당신과 나를 잃었어. 아빠가 저와 나리를 버린 날.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어. 그날 밤 나리를 침대에 눕힌 후 거실에 앉아 지원과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 저는 그들에게 어머니의 부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지에 대해요. 그리고 제가 망설임 없이 그들을 돕기를 거부했던 것에 대해요. 지원도 저와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원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 그들을 돕고 싶지 않은지 이해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듣고 있던 말을 믿을 수 없어 찡그렸습니다. 지원, 딸이 죽을 때 그들은 우리 딸을 버렸어. 그냥 잊을 수가 없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은 여전히 부드러웠어. 알아요. 그리고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후회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댁 식구들에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시댁 식구들을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지지는 않아요. 당신이 그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제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사랑하는 가족, 강한 미래, 밝은 미래. 그리고 그들은 절망밖에 남지 않았어. 당신이 도와준다면 결국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당신이 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발코니로 걸어 나갔을 뿐이에요. 그날 밤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서 있었어. 그날부터 매 순간을 재생했어. 애원하는 순간. 라이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망설임 없이 예면하는 모습에 만족감을 느낄 것 같았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그냥 공허함. 다음 날 금융업에 종사하던 친한 친구 메이슨에게 전화를 걸었어. 메이슨, 저를 위해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이 정말 집을 잃으려고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그들의 속임수 중 하나인가요? 메이슨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 그는 대답했습니다. 3시간 후, 저에게 이메일을 받았어. 3시간 후, 정보는 그에게서 확인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파산했습니다. 20만 달러가 없었다면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모든 돈과 지위, 인맥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당신과 아버지는 제 회사에 오셔야 합니다. 직접 만나보세요. 제가 직접 돈을 드릴게요. 그녀는 몇 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바로 갈게요.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깔끔하게 놓인 검은색 여행 가방. 안에는 현금 20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10,000씩 20장씩 완벽하게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때 숭배했던 호화로운 삶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부모님이 개입했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자신감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가로질러 앉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여행 가방을 풀어 그들 앞에서 뒤집었습니다. 안에는 깔끔한 $100 지폐 더미 20장이 사무실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버지는 세게 삼켰어. 저는 가방을 그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20만 달러입니다. 당신의 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요. 아버지는 가방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상자를 닫았습니다. 고마워, 진호. 고마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이해하셨군요. 아니요, 아빠. 틀렸어. 가족은 중요해요. 이건 아니에요. 가족은 중요해요. 그냥 이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어. 저는 의자에 다시 기대어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이 돈을 드리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묵을 지켰어. 아버지는 제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연결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제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방에서 나가는 순간 저를 죽은 줄 알아요. 아버지가 가방을 꽉 움켜쥐는 동안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다니엘,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예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로 그 말을 반복하며 웃었어요. 당신은 똑똑하죠? 항상 일을 처리할 줄 아시죠? 혼자서 알아낼 수 있죠? 아버지는 입술을 팽팽하게 눌렀어요. 어머니는 걷잡을 수 없이 울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더니 보안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나갈 수 있어. 경비원들이 문을 열고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말문을 굳게 닫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은 그들 뒤에서 닫혔고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존재할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20만 달러가 가득 찬 가방을 안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와의 어떤 관계도 남겨두셨어요. 안도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기쁨도 만족도 아니에요. 분노도 없어. 그냥 결말일 뿐이에요. 라이언이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며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눈물, 약속, 모든 속임수를 써서 저를 다시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제 청중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나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관계를 끊는 것이 전적으로 최선의 선택인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버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도움을 구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즐기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